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한국 축구 팬들이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응원한 사건과 그에 대한 해외 반응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축구 경기 응원이 아닌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한국 팬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 것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팔레스타인은 영토 대부분을 잃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각각 독립국가로 존재할 예정이었으나 1차 중동전쟁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은 독립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현재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했고 현재까지도 두 지역에서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은 2007년 가자지구 봉쇄를 시작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자원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로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무력 저항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5월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대규모 충돌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은 수천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국제사회는 이 갈등의 종식을 요구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의 참상과 봉쇄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 팬들이 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응원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중동과의 외교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경제적, 기술적 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인 항공기 UAV와 같은 첨단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도입해 자국 방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및 IT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한국과 이스라엘 간 사이버 보안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2021년 양국은 자유무역 협정 FTA를 체결해 경제적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행위는 외교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팬들의 행동은 정치적 논쟁을 넘어서 억압받는 민족에 대한 연대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과거 일제강점기와 군사 독재 시절의 경험은 억압받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 팬덤은 국제 경기에서 종종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응원을 보여주며 때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응원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팀이 독일을 꺾고 탈락시키자 멕시코 팬들이 거리에서 한국 팬들을 칭찬하고 감사를 표했던 장면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팬덤의 문화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서로 다른 나라와의 연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들어 한국의 K-팝 팬덤도 정치적 목소리를 높이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블랙 리브즈 매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온라인 상에서 기부 캠페인과 사회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팬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 팬들의 연대는 단순한 스포츠 응원이 아닌 국제적 연대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단순히 두 민족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제적으로 확대된 문제입니다. 이 갈등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중동 전쟁들이었습니다. 특히 1948년 1차 중동 전쟁과 1967년 6일 전쟁은 중동 전체에 걸친 전쟁이었으며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 갈등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원하며 중동에서 서방 세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반면 소련은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들을 지원하며 냉전 시대의 세력 균형을 중동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중동을 국제적 대리 전쟁의 무대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갈등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현재도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며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동 내에서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아랍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다소 유연해졌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배경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서 글로벌 외교와 안보 문제로 확장되는 이유입니다. 스포츠는 때때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가장 상징적인 예 중 하나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육상 선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가 시상대에서 블랙 파워 주먹을 치켜들며 인종차별에 저항의 메시지를 전한 사건입니다. 이 장면은 올림픽 역사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인 순간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하기 위해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아공팀이 배제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남아공은 수십 년간 인종차별 정책을 고수하며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제 축구대회와 올림픽에서의 참여가 금지되며 정치적 압박을 받았죠. 이러한 국제적 스포츠 제재는 남아공 내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는 정치적 이슈를 반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 팬들의 팔레스타인 응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치와 사회적 문제를 축구라는 스포츠를 통해 세계에 알리고자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한국 팬들의 연대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인류애와 억압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부 팔레스타인 네티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팬들의 응원에 감동했다며 한국이 겪었던 식민지배의 경험과 독립운동을 떠올리며 자신들도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 팬들이 보여준 연대는 전 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의 고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러 팔레스타인 단체들은 한국 팬들의 행동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국제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유엔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평화협상을 시도했습니다. 1993년 오슬로 협정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에 체결된 평화협정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양측이 처음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평화 공존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이후 수차례의 무력 충돌과 정치적 불신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유엔은 또한 유엔 난민기구 UNRWA를 통해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엔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또한 중재자로서 여러 차례 평화협상을 시도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깊은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중동 정책이 이스라엘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평화를 촉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팬들이 축구를 통해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 응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해외 네티즌들도 이를 보고 한국 팬들의 인류애적 행동을 존경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반응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는데요. 실제로 일부 팔레스타인 네티즌들은 한국 팬들의 응원에 감동했다며 한국과 팔레스타인이 역사적 아픔을 공유하는 형제와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외교적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 세력들은 한국 팬들의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유럽 국가들은 한국 팬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역시 한국 팬들의 팔레스타인 지지를 환영하며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적 연대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외교적 위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과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첨예한 논쟁거리로 남아있으며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오랫동안 고수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외교적 행보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할 테니 기대해주세요.